세율 보고 네. 아 이거는 신뢰도 정도가 있지 사실은. 네. 뭐 이건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 10일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부동산 3법이라고 하죠. 종부세, 그다음에 법인세, 소득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뭐 많은 게 바뀌었죠. 네. 안 좋게 바뀌었는데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부세부터 네, 좀 알아보도록 그러시죠. 하죠. 뭐 가장 중요한 건 세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죠. 그래서 네. 뭐 기존보다 사실 세금 계산을 해보면 뭐 한 3배 정도 가까이 세금이 나올 것 같아요. 종부세가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특히. 네. 종부세율이 거의 뭐 한 2배 정도. 네. 다주택자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니까 기존에는 사실은 0.6%에서 3.2% 쭉 이렇게 이어져 왔었는데 이제 개정된 거는 1.2%에서 이제 최고 6%까지 높아졌죠. 그래서 네. 어마어마한 높아진 거죠, 사실. 네. 안 그래도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네. 부담이 늘어졌는데 네, 종부세율까지 네. 올라가니까 예, 예. 네. 세부담이 더 많아지게 되는 네, 거죠.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사실 조정 지역에 이제 뭐 다주택자분들은 아 내가 작년에 냈던 것보다 3배 내겠구나 딱 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조정 대상 지역 네. 2주택자 네. 세부담이 네. 원래 세부담 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상한이 있었죠. 네, 상한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네. 뭐 몇 퍼센트 네. 있었는데 상한 자체도 네. 올라가 버렸죠. 기존에는 200%가 상한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뭐 집값이 올라도 작년에 냈던 거에 2배 이상은 이제 낼 수가 없었는데 한도여가 있어서 그게 이제 300%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 이제 3배까지는 이제 세금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네. 계산했을 때 나오게 된다면. 네.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배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근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상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의 방침은 어쨌든 다주택자를 잡겠다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대신에 뭐 1세대 1주택 분들한테는 혜택을 더 준다. 그래서 네. 세부담을 실거주죠.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종부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그 연로자 공제, 고령자 공제죠.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도 되면 공제해줬었는데 그 합친 한도가 사실은 70%였어요 기존에는. 네. 그랬는데 많이 안 올려주고 한 10%만 올려줬죠. 그래서 한도 자체를 80%는 올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봐라 1세대 1주택자는 우리가 세부담을 완화시켜준다 라고 말은 하지만 네. 완화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미약하죠. 예. 네. 근데 이번에 뭐 네. 종부세 중에 가장 쇼킹한 거는 네. 법인 관련해서죠. 그렇죠. 이게 네. 저도 보고 굉장히 볼 때마다 놀랍기는 한데 뭐 개인은 쭉 세율 높아진 거 말씀드렸고 네. 법인이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율 자체가 뭐 상관없이 이제 단일 세율로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고. 이제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이제 3% 네. 단일 세율이 적용이 될 거고 이제 법인도 뭐 수도권 내에서 두 채부터는 바로 6% 맞잖아요. 네. 공제해주는 부분도 이제 기존에 6억이었는데 없어지고 네. 그래서 사실 법인으로 주택 가지고 있으면 네. 적폐죠, 적폐. 네. 진짜 적폐죠. 네. 범죄인 취급하겠다 이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법인으로는 집으로 장난치지 마라. 특이하지 마라.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거가 된 거죠 사실은. 네. 실제로 사실 이제 세금을 계산해봐도 이렇게 되면은 법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아예 맞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종부세는 이 정도로 네.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소득세법 좀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소득세법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네. 고가주택, 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네, 네, 네. 처분을 할 때 예.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현재는 2년 거주만 하게 되면 네. 보유기간에 따라서 예.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줬는데 그렇죠. 그게 내년부터는 거주기간하고 네. 보유기간을 분리를 해서 그렇죠. 네, 그 각 80%를 4%씩. 네, 적용을 해준다고 하죠. 예, 그래서 사실 최대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게 80%는 동일한데 그 요건을 좀 들어가서 보면 지금하고는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주를 10년을 해야지만 최대 이제 80%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거주기간하고 네. 보유기간을 4%씩 증가하게끔 해가지고 네. 최대 80%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개정된 그렇죠. 세법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실거주를 거의 못했어. 사실은 그랬다고 하는 분들이면 원래 팔아야겠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2년 이상만 거주를 하게 되면 내가 보유기간에 따라서 80%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신 분들은 올해 처분을 하시는 게 내년에 파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세금 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네.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매도를 지금 많이들 고려하고 계실 텐데 정기보유 공제까지 생각하셔가지고 현명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매물들은 해서 올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이제 연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인 거, 네.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사실 이거 보고 세율 보고 네. 아 이거는 심해도 정도가 있지 사실은. 네. 뭐 이건 뭐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러다 100%가 될 수도 있겠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기존에는 이제 단기 보유 그러니까 1년 미만 보유하고 이제 팔 때는 40% 세율을 적용해 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네. 그래서 1년이나 팔면은 바로 70%. 네. 그것도 단일 세율로 이제 두드려 맞게 되는 거고, 그러면 1년에서 2년 사이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기존에는 기본 세율로 갔었는데 네. 바뀐 세율을 적용하면 60% 적용이 되죠. 1년 미만인 경우 네, 70%잖아요. 네. 사실 70%는 지금도 있긴 있어요. 미등기 주택 네. 팔 때. 내가 등기를 하지 않고 네. 양도하는 경우에는 네. 70% 그거는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사실 징벌적 성격으로 네. 70%를 부과를 하는 건데 똑같아요. 그런 성격으로 보겠다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내가 단기 보유해서 집을 네. 처분하는 거는 네. 이거는 죄지었다는 네, 거죠. 사실. 네, 죄다. 네, 경찰서만 안 갈 뿐이 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를 할 때는 지금 네. 현재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0% 중과, 그러니까 기본 세율에 플러스 10% 중과를 하게 되는 네, 거고, 네, 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인데 그 중과 세율도 네. 각각 10%씩 올려서 2주택인 경우에는 20%,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 네. 중과를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 지역에서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판다, 한 채를 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고 세율 자체가 이제 30%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행 세율대로 하면 72%. 근데 소득세율이 이번에 또 개정이 되니까 네. 최근 75%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45%에다가 플러스 30% 하니까 75%. 진짜 말도 안 된다, 사실. 지방세까지 하면 뭐 80% 넘어가죠.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 팔면. 네. 네. 그런 날이 왔죠, 사실. 네. 여기까지 충격적인데 또 더 충격적인 얘기. 분양권. 네. 그러니까 분양권은 네. 사실 이거는 집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지금까지도 네. 현행세법에서는 주택수 계산을 할 때 네.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네. 분양권도 네.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주택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이 보겠다 이거잖아요. 네. 다 막죠, 사실. 네. 할 수가 없죠, 사실. 네, 뭐 그나마 뭐 불행인지 다행이지. 네. 다행인 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네. 주택수 계산에 안 들어가고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네. 분양권만 주택수 계산 시에 포함을 네. 시키겠다. 그렇죠. 지금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긴장했을 텐데 다행히도 새로 이제 내년부터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분양권 아까 세율을 말씀 안 드렸는데 팔 때 네, 분양권 팔 때 세율. 어마어마하죠. 네. 아까 주택 단기 보유 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음. 70%, 1년 이상 네. 2년 미만인 경우는 네. 60%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분양권은 더 어마어마한 게 당연히 1년 미만인 경우는 70%, 네. 그리고 1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60%. 그러니까 그 분양권 팔면 이제 60% 세금 과세하겠다. 네. 뭐 이 말이니까 사실 지금 뭐 수년간 이렇게 분양권 가지고 많은 재미 보고 오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그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분양권으로 60% 세금 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응.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을 많이 투자하셨던 게 응.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취득세가 네.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네. 분양권 거래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셨는데 네. 이제 이렇게 세금을 내면 사실 수익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거의 없죠. 사실. 네, 분양권으로 재테크를 할 수가 없죠. 없죠. 뭐 주식을 하고 말지 차라리. 네. 할 수가 없게 됐죠. 거의 뭐 원천 차단 다 된 거죠, 뭐 사실. 뭐 소득세는 이 정도. 네. 또 법인세 관련해서 또 네. 해정사항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존 법인세를 당연히 내지만 주택이 가지고 있다면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율이 있었잖아요. 네. 10%의 추가 세율이 과세가 됐었는데 그 세율마저도 안 올릴 리가 없죠, 사실. 네, 그래서 그거를 20%로 올리겠다. 그래서 법인 가지고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네. 정말.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도 12%를 네. 적용받고 네.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도 네. 종부세 계산할 때 뭐 말도 안 되는 세율 네. 적용받고 네. 공제 안 되고 네. 최고 세율 받고 근데 팔 때도 세금을 추가 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율마저도 더 높아졌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지금 법인으로 뭘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계획이 다 이제 어그러졌죠, 사실. 네. 그래서 지금 법인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쏟아질 거예요, 사실. 네. 아까워서 못 팔고 있지 지금. 네. 이미 지금 약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네. 세금 이제 사실 계산해 보면 이제 주택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 네, 얼추 그러면- 거의 다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시행 시기만 관련해 가지고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종부세부터 네, 종부세는 내년 네. 6월 1일 그렇죠. 이후에 적용되는. 예, 그렇죠. 종부세 자체가 이제 네.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종부세 납부는 이미 12월 달 하겠지만 기존 그대로 가는 거고 내년에 이제 부과가 되는 종부세부터 바뀐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장기 보유 문제. 네, 장기 보유부터 네. 말씀드리죠. 그거는 네.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죠. 양도하는 부분부터 거주기간하고 보유기간 나눠가지고 적용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네. 적용을 하겠다.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네, 세율 자체는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네, 부분부터 70%, 60%를 적용을 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 그리고 분양권 주택수 포함하는 네. 거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 네, 적용이 된다. 네, 사실 요거 시행 시기도 딱딱하다가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4일 날 네. 통과가 됐지만 맞아요. 네. 지금 시행되는 거는 네. 말씀드린 대로 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